자, 문제 3을 보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설명할게요. 아직 경희대 수리 문제 다 안 풀었지? 거기에서 진위계수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프 나오고. 그거 풀어보면은 금방 또 이해가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아래 표가 보여주는 현상을 문제 1의 제시문과 연관지어서 설명해봐라. 이랬단 말이야. 제시문들이 뭐가 활용될지는 좀 읽어봐야 알 거야.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뭐예요? 세금 얼마나 내냐 이런 거지. 그지? 자기 이제 소득 대비로 세금을 얼마나 내냐 할 때 스웨덴은 50%, 36%, 독일은, 미국은 26%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조세부담률은 이제 스웨덴 같은 데가 높아. 미국은 낮고. 자,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이건 뭐예요?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이거 복지 많이 하냐 이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하는 국가는 어떻게 해서 사회보장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했어? 사회보장 지출이 많으면 조세부담률이 높아야 돼. 그지? 그래야지 정부가 돈이 있어야지 사회복지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대단히 연관이 있어.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세금을 걷으면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개인한테. 그지? 선생님한테 세금을 걷어가죠.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국가에서 선생님의 이제 자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거야. 소유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이거 다. 두 개 다 뭐예요? 정부 개입이야, 정부 개입. 정부 개입.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선 지표가 되게 많아, 이 항목들이. 이 항목들의 연관성을 밝혀가면서 수술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1인당 GDP. 1인당 GDP는 뭐예요? 뭘 보여줘, 사실?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거지. 경제가 얼마나 커지냐, 이런 거죠. 스웨덴은 36,000달러, 그리고 독일은 34,000달러, 미국은 45,000달러. 상당히 높네. 스웨덴에 비해서 한 4분의 1, 한 25% 정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위계수. 진위계수는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요. 진위계수는 부의 불평등, 사실은 이제 소득의 불평등도야.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데, 자, 이쪽에서 보자. 진위계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쪽은 여기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해갖고서 여기는 인구 누적 비율이야. 인구 누적 비율.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100%가 되겠지. 그지? 비율이니까 100%까지 딱 이제 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소득의 누적 비율이야.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소득의 누적 비율이야. 여기도 100%죠. 그러니까 전체는 요 안에서 뭐가 나타날 거예요. 요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는데 소득은 소득인데 어떤 소득이냐면은 근로소득이야.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뭘 뜻하는 거지? 일에서 얻는 소득이야.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일해서 얻는 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소득. 그래서 임대해갖고 돈 버는 거 있죠? 그런 거 말고 이자 받아갖고 돈 버는 거, 주식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금융 쪽이나 그런 것은 뭐야? 노동하지 않고 나오는 소득이니까 이제 불로소득이야. 내가 배당금 받는 거 같은 거 그런 거 노동 안 하고 사는 거지. 주식 배당금. 아니면은 뭐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한 뭐 100억 정도 넣어서 1년에 2억씩 돈이 생긴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것은 뭐다? 불로소득이야. 이런 데는 안 돼. 근로를 해서 얻는 것만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봐봐. 인구의 이제 전체 인구의 10%, 소득의 하위 10%인 애들 모아봤더니 얘네들이 실제로 소득이 전체의 10%를 차지해. 전체 인구의 20%를 누적을 시켰더니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해. 30%를 뽑아냈더니 얘네들은 30%야. 소득이. 그러니까 인구가 누적이 되는 대로 그 비율대로 똑같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떤 상태일까? 이건 평등한 상태야. 이거 완전하게 평등한 상태야. 완전 평등한 상태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전체 인구의 80%가 전체 부의 10%밖에 차지를 못해. 80%가. 하위 80%를 모았더니 우리나라 전체 부의 10%밖에 차지를 안 해. 전체 인구의 90%가 전체 부의 20%를 차지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물론 여기는 더 낮겠지.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이렇게. 요것을 로렌츠 곡선이라고 그래. 이해되지? 로렌츠 곡선이야.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래, 우리나라 전체 부의 몇 퍼센트 이상은? 80%를 인구 10%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 불평등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이 여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때요? 평등한 상태가 되고, 이 꼭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 불평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진위계수를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냐면은 로렌츠 곡선하고 이 완전평등선하고의 넓이, 이거의 넓이를 Z라고 그러자. 그리고 이 삼각형 고정돼 있죠. 1대1로 지금 100%니까 요것을 이제 S라고 그러자.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를. 그래서 넓이를 S분의 Z를 하는 거야. 이게 진위계수 공식이야. 이해돼? 진위계수는 이렇게 구해. 그래서 만약에 이 로렌츠 곡선이 여기를 점점 다가가면 Z는 얼마가 될까? 왜 이래 돼요? 여기로 이 곡선이 이렇게 가면 넓이는 줄어들어 커져? 줄어들어요. Z는 줄어들죠? 뭐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게 진위계수가 이게 0에 가까워지면 평등할까 불평등할까? 그러면 이제 평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꼭지점을 향해서 넘어가면 뭐에 가까워져요? 넓이는 S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S분의 S가 되는 거지. 그래서 1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때요? 불평등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 진위계수는 0부터 1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알겠지? 1에 가까워지면 불평등이고 0에 가까워지면 평등인데 OECD 평균이 한 0.33 정도 되나? 0.33 정도? 아니 0.36 정도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한 0.33 정도 나오는 걸로 봐요. 0.33 정도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좀 평등한 것 같죠. OECD 평균보다 낮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뭐야? 근로소득 나오는 거야. 불로소득까지 보면 또 달라진다고. 이해돼? 아마 0.5 가까이 될걸 아마? 불로소득까지 포함해버리면은. 자, 이해됐죠? 진위계수는 그래서 뭐하고 관련된다? 부의 불평등 정도와 관련이 되는 거죠. 이것은 진위계수 부의 불평등 정도와 관련되는데 이건 뭐하고 관련 있어? 사회보장지출과 관련이 있지. 그지? 사회보장지출. 예를 들어서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공적연금을 이제 정부가 보조를 해줘. 생활 보조를 해줘. 돈을 주고 한다고 쳐봐요. 저기 지금 최근에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개념도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논의되기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스위스에서 300만 원 기본소득으로 보장하자 이랬다가 국민들이 반대를 했죠. 그치? 시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기본소득을 300만 원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무슨 소리야? 모든 사람들한테 다 300만 원씩 매달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 정도인데 요것은 얘 때문에 사회의 평등에 경제적인 평등에 영향을 주는 거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했어요? 진위계수가 낮고 불평등한 국가는 진위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거야. 그지? 어디가 낮을 것 같아? 스웨덴이 낮을 것 같아? 미국이 낮을 것 같아? 당연히 스웨덴이 낮겠죠. 자, 실제로 그렇죠. 진위계수가 스웨덴은 0.25고 미국은 0.41입니다. 자, 범죄율도 한번 생각을 해봐. 범죄율 1.01명, 1.17명, 5.52명 이랬는데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피살자수라고 했어요. 피살자수.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조세 총액의 비율이네. GDP 대비 저기 소득에서 이제 걷어가는 거 말고 GDP 전체 대비 조세 총액의 비율. 아까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 자,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피살자수야. 피살자수. 자, 스웨덴은 거의 1명인데 미국은 5배나 많아. 이거 왜 이럴까? 뭐 때문에 나타날까? 일단은 범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지. 그지? 사회가 불안한 거야. 어떨 때 사회가 불안하겠어요?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면 사회가 불안하겠어? 아니지.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제 누군가 대단히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기대수명은
스웨덴은 80.2명, 미국은 77.2명. 그래서 약 3명이래. 나이가 3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하고 관련이 되겠어? 의료복지하고 관련이 되겠죠. 아니면 그 사회에서의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 진위 개수는 경제적인 불평등 요 측면에서 이제 본다라고 그랬으면은, 이제 기대 수명은 의료복지. 요거하고 관련된 거죠. 이것도 사회보장 지수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의료보험 혜택을 얼마나 주냐. 투명성 지수. 국가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패하지 않았는가 이걸 보는 거야. 스웨덴이 1위고 미국은 이제 7.3. 해서 18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같아요? GDP 대비 GDP 대비 조세 총액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스웨덴이 훨씬 더 좋아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평등하고 사회가 범죄율이 낮은 걸로 봐서는 훨씬 더 안정되어 있고, 그지? 의료 혜택도 많고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부패도 덜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개입한 전반적으로 볼 때 스웨덴이 정부 개입이 훨씬 더 많은 스웨덴이 이제 더 사람들이 잘 사는 국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 있고 미국은 경제 성장은 잘해요. 얘네가 45,000달러 정도 되잖아. 그지? 4.5만 달러 정도의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1인당 GDP가 4.5만 달러니까 아까 스웨덴보다도 약 한 40%가 아니라 25% 정도 더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은 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거야? 분배 정의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경제적 분배 정의의 문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경제는 성장할 수 있지만 분배 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서 보듯이. 그랬더니 이제 사회는 오히려 그 경제 양극화 현상 나타나고 하면서 오히려 사회 불안 요소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넘어버렸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